안녕하세요. 2020년 포천시 청소년 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참여 예산의 이해와 실제를 강의할 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포천시에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인 거죠? 생활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식당에 어떻게 가죠? 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 힘들어요. 청소년들도 꿈이 있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그리고 또 생활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죠. 예, 포천시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어린이 놀이터예요.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참 재밌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놀이터는요,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해서, 즉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본인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또 시에서 나온 또 공무원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앞에 본 사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모래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네를 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놀이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기적의 놀이터라고 어린이 놀이터를 프라이부르크처럼 만들었어요. 이것도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놀이터인데요. 물도 있고 모래도 있고 좀 숲속에 아주 그 자연 생태적인 놀이터로 보이시죠? 예, 영뚱발뚱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 놀이터는요,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원하는지 설문하고 캠프와 워크숍 등으로 아이들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에서는 또 어린이들이 감리도 하고요. 시설에 대한 의견을 또 모아서 최종적으로 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놀이터에는요, 개장 1년 만에 10만 명의 어린이가 30만 시간을 보내고 170여 개 시군에서 2,000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한국 놀이터 문화를 바꿨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더 효과적인 사업 집행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가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당장 필요한, 우리 포천시에 당장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네, 다음은 참여 예산의 도입과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예산은요,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포르토 알레그레시는 아주 재정이 파탄이 나고 열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나서갖고 시장을, 단체장이라고 하죠. 시장을 쫓아내고 새로운 시장이 왔어요. 근데 새로운 시장이 와도 너무나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재정이 열악한 거예요. 이랬을 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만 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례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현재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어요. 옆에 사진이요, 전 세계의 이제 지도죠.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참여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음 201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참여예산 제도가 의무화가 됩니다.
따라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또 본격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천시에도 의견을 제출하셔도 되고, 또 경기도에도 또 사업 제안을 하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 정부, 부처, 뭐 문광부, 산자부, 이제 이런 정부 부처들 있죠? 교육부. 그래서 이런 부처 예산에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전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과 참여예산 법과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법적 근거인데요. 청소년 기본법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2조 기본 이념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네 가지 이제 조항인데요. 먼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2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다음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인데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자치제도에, 지방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인 거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등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다음도 읽어볼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아시죠? 거기에 제4조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더욱더 진흥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제2장 청소년 활동의 보장이죠. 제5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음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을 하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진흥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관련된 참여를 보장하는 또 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참여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예요. 청소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참여 예산 관련된 법적 근거죠. 먼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여러분들도 주민이잖아요.
제도에서 주민으로서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민참여 제도를 통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들 수도 있고, 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예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243개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지자체마다 다 좀 다양해요. 하지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민 제안 사업이에요.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요. 그 말이 뭐냐면 사업 제안서를 직접 제출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일반 참여 예산은 사업부서 사업들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 행사를 하는 사업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원을 또 운영하는 사업부서들이 있죠. 이런 사업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이제 참여 절차를 따로 둬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렇게 일반 참여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종류죠. 직접적으로 사업 제안서를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사업 제안서를 내는 시기가 그 기간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 의미와 발전 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 제도의 의미인데요. 정치적 민주주의적 측면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도 사회 시간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치를 합치면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되는 거죠.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입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 예산 편성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 정치죠. 그래서 자원 배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예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다. 우리가 소위 집단 지성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을 모아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또 소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뭘까,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사업을 기획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획하면 더 훌륭한 사업 제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지방자치적 측면인데요.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건데요.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서의 민주주의는 뭘까? 줄여서 지방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의 실천수단인 지방선거와, 지금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없으시지만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셔갖고 투표를 하시잖아요. 투표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인 주민참여제도가 있어요. 직접 주민들이 어떤 의회 의원들, 단체장한테 어떤 정치를 대행시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들이 직접 제도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같이 두 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생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참여예산제도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좀 알아볼까요? 참여예산제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이에요. 누구나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하고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심사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을 해야겠죠. 다음, 이런 핵심 가치들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먼저 대표성 강화,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예요. 누가 어떻게 주민을 대표할 것인지, 주민 상호 간 대화 소통, 즉 수기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수 소수 주민의 재정 수요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별로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대표성, 책임성,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성,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하고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참여예산제도의 3+3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러면 참여예산제도 발전 개념도를 좀 볼까요? 우리가 앞서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민과 관이 협력, 그러니까 주민들과 지방정부, 공무원 선생님들과 또 협력해서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꾸려가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독점 체제에서 다원 체제로, 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관 주도에서 주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 주도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단체장 이제 지방 의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이 두 제도가 함께 결합해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도의 핵심 가치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따라 발전 방향은 대표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좀 대표성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책임성 강화, 주민들이 심도 있게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또 제도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더 강화시켜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들도 또 수렴하는 어떤 공공성 강화 측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천 과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 청년, 정말 주민들 그 참여를 다양하게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기 과정, 우리 예산에 대한 토론 과정들을 더욱더 제도화시키는, 그리고 공익성, 균형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해야겠죠. 따라서 참여예산제도는요, 주민의 필요와 행정의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지방 재정의 효능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제도의 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치, 청년 정치를 포함한 주민 정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